정말 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네. 공통적으로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궁금해요. 어떤 네. 감정들이 있었나요? 감정으로 만약에 한 가지만 좀 끄집어낸다면 아무래도 성공한 분을 만났을 때 그 분야는 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라고 공통 질문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핵심 질문이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 30살 뭐 32살 초반 때는 아 뭐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는구나. 내가 지금 대구에서 왔다고 이 서울 사람들 깍쟁이들 끝내 아주 그냥 비법은 말 안 해주는구나. 이 테이블 밑에 비법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초짜라고 안 알려주는구나 싶었죠. 네. 근데 이제 인터뷰가 뭐 제가 수십 명 한 게 아니라 이제 수백 명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냥 듣다 보니까 이게 겸손과 뭐 체면치레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도 약간 겸손의 느낌이 나는데요. 네.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를 찾은 게 이번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분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실제로 좋았어요. 뭔데요? 좀 더 말씀해 보세요. 궁금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 성공을 거두려면 뭔가 시대가 주는 환경이 주는 운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 측면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느 날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혹시 기사님 인생이 어떠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기사님께서 아 운이 없었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렸어요. 이 세상 탓, 약간 남 탓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술을 먹고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좀 충격받았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거든요. 네. 20년 넘게 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제 젊은 시절에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40 정도 나이 때 회사에 대기업 원래 다니다가 명퇴를 되게 일찍 당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아빠 인생이 잘 안 풀렸다. 뭐 누구들 때문에 뭐 이런 남 탓, 세상 탓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을 들었는데 한쪽은 운의 힘을 인정하고 운 덕분에라고 하고 한쪽은 운의 힘을 부정하고 운 때문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 운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가 우리 인생에서 사실 성공을 하려면 저는 100% 운은 그 양이 1이든 2든 작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운이 우리 눈에 너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할 수 있고 추상적일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조화를 좀 해서 운이 어디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지 운을 만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그 비현실적인 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분은 운을 찾기 위해서 그런 네. 운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뭐 점집을 간다든지 네.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용하다더라 하고 네.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오더라도 맞습니다. 이 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작가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운을 잡으려면 당연히 그 전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어쨌든 그 운이 내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야지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실행을 할 수 잡지. 있거든요. 예. 그럼 실행이 또 가능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에 그 화장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스크팩 같은 것들, 중국의 한류 열풍, 그런 케이팝 같은 것들이 전달되면서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너무 많은 돈을 버셨겠죠. 그러면 지금은 회사가 더 커지셨겠죠. 그리고 지금은 더 시스템과 네트워크와 훨씬 더 발달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분들이 지금 노력을 안 해서 그때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그렇죠. 그런 운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운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화장품이든 마스크팩이든 뭔가 준비되어 있으셨던 분이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분다라는 운을 읽으신 거죠. 그 파도를 읽었기 때문에 그 타임에 맞춰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운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보신 거죠. 보인 거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실행을 하셔서 시대가 주는 운과 나의 준비와 노력이 만나서 팡 교집합에서 터진 게 저는 성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잘 될 수 없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시대가 또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네. 읽어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운이라는 거 네. 물론 누구에게나 운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운이 어디에 있는지 만나러 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방법들 몇 가지 있다면 네. 알려주세요. 총 7가지가 있는 게 저는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운을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 7가지를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7가지 본인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약점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더 살릴 것들, 그러니까 덜 보완할 것들을 체크하면 되고요. 제가 이 운을 잡을 수 있는 7가지 법칙도 말씀드린 게 7가지라고 딱 정해드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가 좀 더 잘 보이잖아요. 네. 그냥 막연히 운을 어떻게 잡지?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늘 대답이 달라지거든요. 7가지 생각하시고 요 안에서 찾아보시고 본인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또 다른 본인만의 8번째 키가 또 있을 수 있죠. 그건 또 각자 찾으시면 되고요. 그럼 살짝 네. 살짝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자면 네. 사람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 내가 성공을 하려면 네.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윗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더 위로. 근데 그 윗세상의 구성분자랑 가는 길을 모른다면 내가 모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쉬운 예시로 들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서 그걸 설치를 할 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블로그로 많이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 설명서를 보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텍스트로만 돼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블로거 분들이 그거 봤는데 요즘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언박싱 영상을 보세요. 거기 설치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집에 있는 전자제품 하나 설치하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건 끙끙매지만 영상을 보고 하면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왜 나 혼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성공한 분을 만나서 그분한테 내비게이션 역할로서 가는 방법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그분을 만나면 만나는 것만으로도 뭔가 나에게 동기부여를 줘요. 왜냐면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이 도착지점에 있는 분이니까. 네네네. 내가 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측에서는 저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좀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도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멀리해야 되는 사람은 너무 실패가 익숙해서 그 늪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패를 많이 했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장하신 분들은 옆에 두셔도 돼요. 왜냐? 우리 모두는 실패를 하니까요. 근데 실패가 너무 익숙해져서 늪에 빠지셔서 세상 탓, 남 탓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네. 그럼 그분들은 내가 뭔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 도윤아 너 왜 지금 나이 30 후반에 유튜브 하려고 그래? 도윤아 너 지금 30살에 무슨 너가 지금 이제 회사 사원 정도 되는 애가 책을 내려고 해.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마다 하지 말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재밌는 게 그 말을 해주는 분 중에 유튜버는 없어요. 제가 유튜버잖아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버로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 이걸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남의 성장을 가로막는단 말이죠. 그리고 내 자존감과 그런 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7가지 네. 키워드 중에 사람 하나만 가지고도 네. 1시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살짝 여쭤보려고 했던 제가 실수였네요. 내용이 책에 다 있죠? 네. 책에 다 있고요. 사람 파트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내 주변에 지금 끊어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 정말 이 책 꼭 사서 읽어볼 거예요. 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동안 만나온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 과연 이분들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100% 모두가 수긍이 가던가요? 혹은 어떤 분은 이분이 왜 성공을 하셨지? 그런 분도 당연히 있죠. 제가 이제 1000명 좀 넘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좋았던 거는 당연히 어쨌든 성공했다는 거는 그분들만의 장점은 한 가지씩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인터뷰할 때 뭔가 말씀을 듣는데 의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지금 이 말씀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데 뭔가 좀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항상 뭔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사실 교도소에 가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공하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좋은 점들만 배우면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못한 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하자라는 거죠. 제가 30살에 처음 서로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성취지향주의의 사람이었어요. 결과 중심이고 왜냐하면 저 지강이생이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성공한 분들의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 좀 느리게 가더라도 좀 올바르게 가야 되겠구나. 인생의 진짜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들이 이게 빠른 길로만 있는 도착지에 갔을 때 내가 다시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올바르게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방금 성공에 대해서 살짝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쵸? 김도윤 작가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네. 뭐 당연히 각자의 기준은 다를 텐데 중요한 거는 각자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벌면서 그리고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다음에 그 일을 했을 때 누군가도 좀 좋아해 준다면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인데 저는 김도윤 작가님 성공하셨네요. 그런 가정에서는 그 기준 안에서는 저도 작은 성공을 좀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아까부터 웃음꽃이 계속 10년 후에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어떠신가요? 바라는 점이라든지. 사실 제가 20대 중후반이나 30 초반까지는 10년 후 뭐 이런 드림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미래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렇게까지 먼 미래를 많은 걸 생각하진 않아요.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자. 이게 저한테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막 1년 뒤, 5년 뒤에 뭘 하자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다만 이제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사는 건 어쨌든 저만의 방향은 있는 거죠. 그 하루가 열심히 사는 게 한 달, 그다음에 365일 쌓이면 5년 뒤 내가 생각하는 그림은 내가 그걸 그렇게 쫓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있지 않을까. 작가님이시라서 그런지 제 말씀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